네, 3장 세포의 구조와 기능 전반부입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그리고 세포 소기관,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관계를 배우는데요. 선생님이 영상을 만들 때 10분 내외가 되게 만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10분이 되는 부분에서 멈추고 뒷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세포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세포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PPT가 조금 이렇게 찌그러지다 보니까 글자 뭐 배열이 좀 안 받는 면이 있는데 뭐 모양과 크기는 뭐 다양하다. 예, 다양하다. 이런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여기 지금 세포의 기본 구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세포면 도대체 뭐냐라고 말할 때 이거 진짜 중요해요. 어떤 게냐면 세포, 막, 그 다음에 유전 물질, 그 다음에 리보솜. 특히 리보솜은 결국 이제 단백질로 된 효소. 예,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세포, 막, 유전 물질, 그 다음에 단백질로 된 효소. 다시 말하면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리보솜.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세포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설명이고, 이 유전 물질을 DNA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애는 DNA가 아니라 RNA를 갖는 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혹은 뭐 DNA와 RNA를 모두 갖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포의 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포의 크기는 우리가 전 장에서 그 현미경으로 뭐 재는 것도 말했지만 이렇게 광학 현미경이 돼야 볼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선생님이 회절 얘기했었죠? 전자가 되어야 볼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뭐 어떻게든 눈으로도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크기를 뭐 1m야 당연히 보이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길이를 한번 눈으로 보시고, 아 이게 어느 정도구나.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 1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부분은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정도 되고요. 네. 아니죠. 1mm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1 마이크로미터 하는 단위는 요게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가 됩니다. 1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가 되죠. 굉장히 작은 크기겠죠. 지금 여기도 잘 보시면 얘네들이 다 세포라는 애들인데 이 크기 차이를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여기 같은 경우 1m 같은 경우에는 1000배 차이인데 그 안에도 벌써 사람의 신경세포, 개구리알, 그다음 집신벌레, 난자, 여기도 여기가 1000배 차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대장균과 사람의 난자도 1000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포라고 말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얘네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작다고 보지만 그 안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설명할 부분인데요. 여기서 원핵이라는 말은 원시적이다 이런 말이고, 진핵세포의 진은 진짜다. 영어로는 이 표현은 이제 you라고 말해요. 참 진짜를 쓰기도 하고 you 진짜로 있다. 예,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림으로 잠깐 살펴보면 어떤 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 원핵 같은 경우는요, 세포가 있을 때 이렇게 세포막이 있고요, 핵이 없어요. 진핵은 얘보다 훨씬 크고, 예, 뭐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겠죠. 비교로는 더 크지만 상징적으로만 하면 핵이 있어요. 그래서 진핵은 진짜 핵이 있다. 원핵은 핵이 없고 원시적인 형태를 띈다. 이런 표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핵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핵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속에 들어있는 이 물질들이 얘도 어딘가는 이렇게 존재하는데 핵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다. 이제 그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세포 내부에 막으로 둘러싸인 물질, 핵이나 혹은 소기관들이 없다 이런 말인 거고요. 진핵세포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그것이 핵막이든 뭐 소포체든 아니면 뭐 미토콘드리아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얘가 좀 더 구조적으로 좀 더 뭔가 체계가 있고 복잡하고 뭔가 좀 더 있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대표적인 원핵세포인 세균과 동물세포 진핵세포의 대표 동물세포를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이제 그림을 잘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진핵세포 중에서도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점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1에서도 많이 배웠던 부분이죠. 예, 이 책을 찾아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 이렇게 좀 관찰해 보기 바랍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핵에 대해서 그리고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것을 배울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어떤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단백질을 합성하고 가공하고 운반하는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핵이 마치 설계된 듯이 또 세포의 소기관들이 마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자, 선생님하고 같이 볼게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그 형질 발현의 중심 원리, 이제 영어로는 센트럴 도그마라고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모든 유전 정보는 어디 있죠? 그렇죠. DNA에 존재합니다. 근데 이 DNA를 현실화시키려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안에 유전자, 다시 말하면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정보야. 그래서 이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공간이 좁네요. 자, 조금만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 되면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그렇죠? 우리 생명과학 1에서 열심히 배웠던 형질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DNA님께서 어디 계시냐? 핵 속에 계신다. 단백질을 만드는 곳이 어디냐? 세포질이다. 잘 안 써지네. 세포질. 그러면 이 귀하신 몸인 DNA께서, 핵 속에 계신 DNA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세포질까지 나오시느냐? 안 나오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mRNA라고 하는, 메신저 RNA라고 하는 중간에 정보 전달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보 전달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형질과 같은 현실화된 것이냐? 아니죠.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만 얘가 DNA, mRNA, 단백질의 어떤 순서로 이렇게 그저 정보였던 것이 현실, 형질, 뭐 예를 들면 난 쌍꺼풀, 그렇죠? 쌍꺼풀이 나는 만들어졌어. 근데 이건 내 눈에 있는 정말 쌍꺼풀이고, 그 전에 내가 쌍꺼풀을 갖기 위해서는 쌍꺼풀 유전자, 펜이 안 좋아서 미안해요. 자, 쌍꺼풀 유전자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어디 있어? DNA에 있는 거죠. 그 DNA 속에 있는 쌍꺼풀 유전자가 어떻게 단백질로 형질화될 것이냐라는 게 바로 센트럴 도그마, 유전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 바로 이 핵에 있는 것이 어떻게 세포질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이런 과정이 다 이루어지도록 세포 소기관과 핵이 배치되어 있느냐, 이게 중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